적어도 다음 달 초순까지는 이런 2,950에서 3,050사례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장의 모습이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결국은 그런 움직임 안에서 에너지 축적 과정을 거쳐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는 뭐 디램 가격 이런 거 다 반영됐어요. 문제는 수급이에요. 미국도 올해는 산타가 고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을 갖고 오지 않을까.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삼성전자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그 5% 이상 딱 그렇게 올라가는 장대 양봉 만드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삼성전자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외국인들이 많이 사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흐름은 또 그렇게 강한 모습이 그렇죠. 아니에요. 네. 일단 요 상황 좀 한번 알려주시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하루에 갑자기 그 주가가 급격하게 그 덩치 큰 삼성전자가 그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이제 수급이 만들어낸 순간적인 일인데 그 얘기는 그 가격대에서 올라온다고 그래서 매물을 막 던질 수 있는 그런 매도가 순간적으로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지수대, 코스피 지수대 기준으로 하면 물론 이제 코스피 지수가 100% 삼성전자랑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같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2,950에서 3,050 사이는 비교적 다른 구간보다 매물이 좀 엷어요. 매물대가. 그게 3,050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두터워지는 건데 그 사이에 우리가 2,900까지 두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거기서 매물이 상당히 소진돼 버리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네, 그런 구간에서 이제 뭐 주로 외국인들이 불씨를 댕겼지만 그래서 순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제 급등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우리말로 그냥 연장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좋다면.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그날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애정이 많기 때문에 아,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 반도체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죠. 기대가 너무 크면 우리가 쓸데없는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설레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설레임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제 그 설레임도 어느 정도가 있다. 그 설레임이 있지만 시장의 현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이유는 반도체 가격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가격하고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업황이 나빠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에 밑에 깔려 있어서 근데 그런 거를 이미 주가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8.15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에 삼성전자를 뭐 내가 사는데 불안해한다거나 이럴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은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사면 이게 바로 올라가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잖아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삼성전자를 사는 거하고 요새 이제 이슈몰이라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를 사는 거하고는 매매 방법 자체가 틀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저건 저렇게 가는데 왜 삼성전자는 안 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매매 방법부터가 다른 종목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월봉을 좀 참고로 하시라. 네, 삼성전자 월봉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양봉을 만들었다는데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옆으로 좀 옆걸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적어도 2개월은 옆걸음이 필요하다. 그 옆걸음이 상승 쪽으로 가는 옆걸음이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막 5% 이렇게 급등을 한다. 그러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 급등을 한다 그러면 바로 매물이 아니었던 게 매물화되게 자극을 주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스테디하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삼성전자로서는 낫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삼성전자는 그냥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는 다른 파생 상품의 지렛대가 되는 역할을 상당 부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삼성전자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냥 삼성전자가 연일 상승한다 그러면 다른 쪽 파생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는 세력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보신다면 제 생각에 적어도 다음 달 초순까지는 이런 2,950에서 3,054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장의 모습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결국은 그런 움직임 안에서 에너지 축적 과정을 거쳐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를 사면서 그 큰 수익을 그러니까 급등주 우리가 네. 중소형주 거래하듯이 네. 단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장기 투자용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한 예로 우리가 골프를 칠 때 그 여러분들 드라이버는 이렇게 멀리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를 딱 쳐서 페어웨이에 떨어졌는데 그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5m 옆으로 갔다 그래서 무슨 대세에 지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홀 컵에다가 어프로치를 하는 그런 샷이 5m 옆으로 갔다면 이거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퍼터나 어프로치 같은 거는 이슈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거는 그런 긴 호흡으로 그 구체적인 그런 움직임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 이 두 가지를 다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운동으로 말하면 드라이버만 잘 쳐갖고 점수 좋지가 않잖아요. 다 잘하셔야지 좋은 거나 마찬가지로 결국 주식 투자는 특히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 순환에서도 참여하셔야 되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우량주를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가시는 투자도 잘 하셔야 되고 이게 잘 섞여야 되죠. 그러니까 종목만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투자 기법도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미국 시장도 보니까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반도체 지금 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디커플링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최근에 이제 그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달라짐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격하고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상당히 같은 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서 외국인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샀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너무 간 것 같고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젯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물론 이제 플러스 났긴 했지만 윗꼬리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녹화로 올 때 오늘 삼성전자 고생 좀 하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 10일서부터 어제까지 11월 24일까지 왜 9월 10일을 제가 기준을 삼냐면 그게 근월물 기준일 아니에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를 1조 315억을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9월 10일부터 어제까지. 근데 1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9,038억을 순매수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1조 가까이 고 11월 1일에서 11월 24일 날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진짜 무차별 폭격하듯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이 바닥에 닿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리포트 보니까 뭐 DDR 현물 가격으로 139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국내 하우스에서도 10만 원 예상 가격 보고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모건 스탠인가요? 9만 5천 원 뭐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삼성전자의 매수의 그 내용은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서 장기적 호흡으로 사놓는 거. 그거는 뭐냐면 한국물을 사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거 하나와 하나는 숏 커버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거를 뭐 파헤쳐서 이게 몇 대 몇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공매도에 대해서 컴플레인 할 때 순기능 얘기할 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상승 확신으로 산다기보다 공매도 쇼친 거에 대한 어떤 물량 확보 이제 그렇죠. 저점이구나 가짜 이 정도로 보는 게 낫다. 네.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서 뭐 뉴삼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건희 부회장도 어디 독일이었네. 네, 독일이었죠. 독일이었죠. 가가지고 뭐 확 바꾸고 뭐 프랑크푸르트인가요? 뭐 그래가지고 다 바꿔야 된다. 선언해가지고 그게 삼성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런 정도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사건이라고 이벤트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후속적으로 이걸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그 기업이 평가받을 때 단순한 기업의 뭐 스테이트먼트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최고 경영자에 관련된 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그 이건희 회장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거에 막 걸려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넘어온 상태가 아니고 아직도 뭐 관련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는 이렇게 파악하는 게 옳다고 보는 거죠. 왜 이 최고 경영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를 한번 진짜 보자고요. 마케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삼성이 얘기하던 초격차에서 이제 그걸 하나 더 넘어서 뉴 삼성.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보도들을 다 보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데를 가겠다. 그 얘기인데 이게 이제 조금 아쉬움은 디테일이 좀 모자라요. 근데 디테일이 이제 더 후속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빨리 해줘야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느끼시는 거 이거는 아마 그 서양하고 우리 동양적 사고의 기본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선문답 하듯이 이렇게 툭 던져놓는 거를 뭐 멋있어 하고 서양에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할 때 보면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몇 대를 팔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 종교에서도 그래요. 이 불교나 무슨 기독교의 차이처럼 그런 거가 이제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근데 뭐 어차피 시장에서 삼성에 대한 어떤 임팩트를 강하게 최고 경영자가 주는 거라면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첫 발언이니까 뉴삼성이라는 게 그렇죠. 보다 이제 구체화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거가 뉴삼성이야 이렇게 이해되게 그때 이제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은 뭐죠 마누라하고 자신만 빼고 다 바꿔라 이게 확 와닿잖아요. 근데 뉴삼성은 이제 그게 잘 안 와닿죠. 흐릿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만들겠죠. 근데 어쨌든간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뭔가 매듭을 짓는 선언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그렇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것들, 이러한 시도들이 주가에 좀 도움이 되겠냐. 결국 우리가 뭐 올해는 그렇다 쳐도 내년 상반기에는 좀 오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뭔가 의미를 자꾸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보실 때 그거를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는 많은 일반 투자가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기를 원하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는 뭐 디램 가격 이런 거 다 반영됐어요. 문제는 수급이에요. 문제는 근데 이 수급이 해결이 되면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거짓말처럼 오른다고. 주식 시장의 과거를 보면 거짓말처럼 올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뭐 올해는 아니지만 올해는 준비 기간이라고 본다면 내년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가격으로 말하면 지금 고생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8만 원에 삼성전자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스피드가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9만 원 간다 그래서 야 저거 형편없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왜 저렇게 비싸 이럴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네. 하여튼 우리가 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인내심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조금은 더.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갈 기업.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올 연말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연말이 그 사람들이 되게 연말 뭐 산타랠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도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고 올해도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화려한 그런 연말 시장은 조금 아닐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말 시장 전에 12월 근데 분명한 건 12월 중에 저점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12월 중에 저점만 형성되고 조금씩 시장이 살아나는 그런 형태를 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산타랠리는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의외로 제 주변에 보니까 그 산타랠리, 그러니까 작년 우리 12월 달에 상당히 좋았잖아요. 삼성전자 그때 폭등했으니까. 그런 걸 또 기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아니 물론 그렇게 되면 뭐 모든 분들이 다 너무 해피해지니까 너무 좋은 거지만, 근데 아까도 이제 처음 얘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대가 너무 크면 상대적으로 실망도 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무리한 기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도 이제 산타랠리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되면서 다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좀 상당히 빠르게 할 것 같은, 그래서 연준이 사실 비둘기파였는데 뭔가 매파로 바뀐 듯한 어떤 느낌의 그러한 뉴스와 함께 또 미국 시장이 그래서 흔들린 거잖아요. 기술주들이 그렇죠. 폭락을 했었죠. 며칠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 뭐 미국도 올해는 산타가 고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을 갖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그거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그동안에 너무 달렸다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많이 오르긴 했죠. 네,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도 뭐 FOMC 회의록 이제 공개됐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그게 상당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저는 이렇게 봐요. 파월 의장이 뭐 비둘기파건 매파건 사실 그게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원래 파월 의장을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 게 전 정권에서 한 거죠. 전 정권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도 사실 말 잘 안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막 트럼프하고 맨날 트위터로 싸웠잖아요. 트럼프가 막 뭐 이렇게 불만도 얘기하고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제 지금 부의장된 그 브레나드 그 여성인데 그분이 되면 그분은 임기 끝나 또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정권이 다 돈을 많이 풀어서 막 이렇게 경기가 일어나고 이러면 치적이 되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파월이 이제 연임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나 똑같으니까 이 사람이 본연의 자기 그거를 트럼프 때 보여줬던 2018년인가 그때 보여줬던 그 짓을 또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불안감을 시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무슨 개인 소비 지출 이것도 오늘 보니까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인플레이션을 여태까지 연준은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테이퍼링도 땡기고 금리 인상도 빨리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뭐 다시 10년 채권 국채금리는 조금 뒤로 물러섰지만 그것도 1.64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1.7 가까이 갔었거든요, 장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금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저 양반이 또. 그러니까 저 양반은 여태까지는 비둘기였는데 이게 싹 보니까 맨데 비둘기인 척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맨데 비둘기인 척.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미국 시장도 연말이 그냥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어제 그 미국 시장이 그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그렇게 된 거는 그게 뭐 중요한 공휴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뭐 기대 등등 해서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모양 맞춘 것 정도라고 추세 반전은 아니고 그러니까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가 못해요. 그리고 주요 종목들 중에서는 윗골이 달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은 그냥 연휴 지나고 나서 시장을 이제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분기 뭐 GDP 혹은 뭐 소비 지출 미국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미국의 어떤 주가가 더 상승할 만한 아주 강한 어떤 요인은 지금 안 보인다. 예, 그 뭐 GDP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제 잠정치 2.1%거든요. 그 이제 3분기죠. 근데 2분기가 6.7이었어요. 거의 더 훅 떨어졌네. 1분기 6.3. 그러면 이거 경기는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은 0.5%예요. 이것도 저기 Y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 달에 비하면 0.6이고 그러면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가끔씩 나타나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이거 밀어놓은 거 진짜 이제 곧 이제 이거 얘기가 나올 때가 이거 됐네요.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쉽게 할 사안이 아니죠. 이게 빅 이슈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시장을 압박해서 시장이 뭐 굉장히 강한 그런 속도로 올라가고 이런 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역시 우리 그때 현금 보유 비중을 몇 프로로 하셨었죠? 예, 저는 이제 현금 보유 비중 50%, 50%. 예, 주식 50.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 이렇게 뭐 그 메타버스니 NFT니 이쪽에 도는 거에는 10에서 20 정도를 이거는 트레이딩. 트레이딩으로만 하셔라 이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이 좋아졌다라는 시그널 아직은 분명하게 보기가 좀 어렵다. 이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